에너지 보전, 내부 에너지, 물체를 이루는 입자들이 무작위 운동을 하면서 가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을 우리가 내부 에너지라고 합니다. 즉, 역학적 에너지를 그 물체의 내부 에너지라고 하고요. 내부 에너지는 물체 자체가 운동할 때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와는 틀립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다른 얘기입니다. 물체 구성 입자의 무작위적인 운동과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우리가 내부 에너지라고 해요. 입자들이 무작위로 드드득 움직이고 있고요.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합해서 내부 에너지라고 한다. 온도와 내부 에너지, 물체를 이루는 입자들의 무작위 운동이 활발할수록 내부 에너지가 커져서 물체의 온도가 높습니다. 액체 입자 운동, 물을 가열하면요. 입자 운동이 조그맣다가 점점점 빨라져요. 자, 저온의 물을 가열하면요. 온도가 상승되고요. 입자의 무작위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고온이 되죠. 고체 입자 운동, 망치로 못을 내리칠 때 저온의 입자는 진동을 조금밖에 안 해요. 그런데 망치로 꽝꽝꽝 내리치면요. 입자의 무작위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딸랑딸랑딸랑 하면서 옆을 치게 돼요. 온도 상승하게 되고요. 마찰에 의한 내부 에너지 증가에 따른 열의 발생, 두 물체 사이에서 마찰이 일어날 때 접촉면에 있는 입자들이 무작위 운동이 어떻다? 활발해진다. 그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접촉면의 온도가 어떻다? 높아진다. 마찰에 의해서도 온도가 높아진다. 열역학 제1법칙, 기체가 열을 흡수하면 온도가 높아져서 내부 에너지가 어떻다? 증가하고 부피가 증가해서 외부에 일을 하게 된다. 자, 기체 안에 입자가 4개가 있었는데요. 얘가 온도가 낮을 때는 이렇게 운동했습니다. 그런데 얘를 가열해 주게 되면요.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벽을 마구마구 때려요. 그러면서 벽을 밀어내면서 부피가 팽창하게 됩니다. 이때 기체가 흡수한 열은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의 합과 같다. 자, 흡수한 열량이 100이었는데요. 내부 에너지 올리는데 20이 쓰였다면 외부로 일을 하는데도요. 80 정도 쓰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둘 합이 같다. 이걸 열역학 제1법칙이라고 합니다. 열과 역학적 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우리가 열역학 제1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체에 가한 열량이 Q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가해진 열량은 일부는 E를 하고요. 일부는 내부 에너지 변화에 쓰입니다. 이거 델타 U예요. 내부 에너지 변화에 쓰인다. 그래서 기체에 가한 열량은요. 1과 내부 에너지 변화의 합과 같다. 그래서 앞으로요. Q는요. W 플러스 델타 U 이렇게 표시할 겁니다. 열 전달, 열이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열 전달이라고 합니다. 열 전달 과정에서 열 에너지를 얻은 물질은 온도가 높아지고 돈을 얻은 놈은 돈이 많아지고 열 에너지를 잃은 물질은 온도가 낮아진다. 돈을 잃은 놈은 온도가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열 전달 방법은요. 전도, 대류, 그리고 복사가 있습니다. 다시 전도부터 봅시다. 전도는요. 이웃한 분자들 사이에 충돌에 의한 에너지 전달에 의해 열이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입자들이 이동하지 않고요. 고체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이렇게 세워놓고요. 발을 묶어놔요. 움직이지 못하게. 그리고 툭 칩니다. 그럼 얘도 툭 치고요. 얘도 툭 치고 얘도 툭 치고. 그러면서 진동을 하면서 옆에 에너지를 전달해 주게 됩니다. 이게 전도예요. 전도의 경우 열을 먼저 전달받은 분자들은요. 운동이 활발해져 운동 에너지가 커지고 이를 주변 분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체 온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입자와 입자 이렇게 이어져 있는 고체에서 주로 발생하고요. 입자를 치면요.
얘가 이렇게 운동하면서 옆을 칩니다. 그러면서 에너지가 옆으로 전해지는 것을 전도라고 한다. 다음 대류는요. 온도가 다른 분자들의 밀도 차이에 물질이 직접 순환하면서 열이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입자가 직접 이동해요. 입자의 이동이 자유로운 유체, 흐르는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자, 유체는요. 흐르는 물질. 자, 기체나요. 액체를 뜻해요. 여기서 주로 발생한다. 자, 방 안에 공기가 있었습니다. 이 공기 덩어리에 입자 운동은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얘를 가열하게 되면요.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부피가 팽창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부피의 입자가 적어지죠. 그러면 밀도가 감소합니다. 밀도가 감소하면 작아져서 위로 떠요. 그래서 뜨거운 공기는 위로 뜨공. 뜨거운 공기 위로 뜨공. 그 다음에 차가운 공기는 내려오게 됩니다. 차가운 공기는 입자 간의 간격이 좁기 때문에 밀도가 커요. 밀도가 큰 건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뜨거운 공기는 위로 뜨공. 왜? 밀도가 작기 때문에. 차가운 공기는요. 밀도가 크기 때문에 무거워서 아래로 내려와요. 그래서 자, 뜨거운 공기는 뜨공, 차가운 공기는 공을 차면 떨어지공, 차공. 이러면서 뭐가 일어난다? 그렇죠. 대류가 일어난다. 대류가 일어난다. 대류가 일어나는 원인, 액체나 기체, 유체죠. 유체는 액체나 기체다. 열을 받거나 방출할 때 온도가 변하면서 밀도가 변합니다.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밀도가 큰 물질은요. 중력에 의해 아래로 내려오고요.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은 물질은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물질이 이동하면서 열 에너지가 순환한다. 대류에 의한 현상, 해류나 대기의 순환운동, 태풍. 대류에 의해 저緯도에서 고緯도로 에너지를 이동시킨다. 다시 기억해. 뜨거운 건 뜨공. 밀도가 작아져서 공을 차면 떨어지공, 차공. 자, 차가운 공기는 밀도가 크기 때문에 어떻다? 아래로 내려온다. 그래서 대류가 일어난다. 뜨공, 차공. 오케이? 위로 뜨공. 차가우면 떨어지공. 오케이? 복사는요. 매질의 도움 없이 전자기파 형태로 직접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닥불을 이렇게 떼고 있으면요. 젓가락 갖다 대면요. 새 젓가락. 그러면 뜨거워지죠? 전도. 자, 따뜻한 온기가 오죠? 복사.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오면서 손을 데피죠? 대류. 태양열의 복사. 태양열이 복사의 진공 상태인 에너지를 전자기파 형태로 방출합니다. 그래서 복사는요. 입자 이동이 없어요. 입자 이동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진공 상태에서도 가능해요. 오케이? 열 전달 과정의 에너지 보존. 열 전달 과정은요. 에너지가 열로 전환될 때 에너지의 총량이 변하지 않는 예입니다. 전도의 경우 모닥불의 열은 분자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열로 전환되어 에너지가 보존된다.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에너지 총량은. 물질의 상태와 잠열. 물질의 상태 변화와 온도 봅시다. 물질이 상태 변화할 때 물질은요.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게 되고요. 이때의 물질의 온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열 에너지는 물질의 온도를 변화시키지 않고 물질의 상태 변화를 하는데 쓰이게 된다. 뭔 소리인지 봅시다. 고체 입자들은 아주 단단하게 붙어 있어요. 격자 형태로 이런 식으로. 자, 액체가 되면요. 일부 끊어지고 흐물흐물해지죠. 이런 식으로요. 다음 기체가 되면 미친 듯이 돌아다닙니다. 입자들이 완벽하게 떨어져서요. 이때 우리가 고체에서 액체로 갈 때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해요. 녹는 점. 그 다음에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 온도를요. 끓는 점. 액체에서 고체로 갈 때 온도를요. 어는 점이라고 합니다. 어는 점. 그러면 우리가 가열을 직접 해보면요. 이런 식의 그래프를 얻을 수 있어요. 여기는
가열하는 시간이고요. 여기는 온도입니다. 그러면 녹는 점에 도달하면요. 계속 가열을 해주는데도요.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요. 끓는 점에 도달하면요. 여기가 끓는 점이에요. 그러면 계속 가열해주는데도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지점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는 고체, 여기는 액체 구간, 여긴 기체 구간. 고체나 액체나 기체가 됐을 때는요. 가열을 해주면 온도가 올라가요. 그런데 고체에서 액체로 될 때, 액체에서 기체로 될 때 이 구간에서는요. 가열을 해줘도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건요. 고체에서 액체로 될 때 입자사의 인력을 끊는데 모든 에너지가 들어가서 그런 거고요. 또 가열을 해주는데도요. 이 구간이죠. 그러면 기화될 때 얘 입자가 인력을 끊는데 외부의 에너지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봅시다. 물질이 상태 변할 때 물질은요.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거꾸로 가면요. 기체에서 액체로 올 때 열을 방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서 냉각을 시키더라도요. 이 냉각시키는 온도를 얘가 커버해버려요. 상쇄시켜버리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갈 때도 온도가 떨어지지 않고요. 계속 냉각하면 액체의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고체가 될 때요. 다시 얘네들이 고체가 되면서 열을 방출해요. 그러면 자 외부에서 냉각시킬 때요. 액체에서 고체가 되면서 열을 방출해 줍니다. 얘가. 그러면 온도가 내려가는 걸 얘가 방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게 됩니다. 다시 봅시다. 물질의 상태 변할 때 물질은 어떻다고요?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즉 융해될 때, 응고될 때, 기화될 때, 액화될 때 열을 이쪽은요 흡수하는 거고요. 액화나 응고는 방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물질의 온도는 변하지 않는다. 물질이 흡수하거나 방출한 에너지는 물질의 온도를 변화시키지 않고 물질의 상태를 변하는 데 쓰인다. 다시 고체에서 액체로 융해될 때는요. 외부에서 가해준 에너지를요. 얘가 흡수합니다. 다음 액체에서 기체로 될 때 역시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어도요. 기화되면서 얘가 흡수합니다. 그래서 융해열 흡수, 기화열 흡수되면서 그래프 구간에서 융해될 때 온도 일정, 기화될 때 온도 일정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다음 기체에서 액체로 될 때 외부에서 냉각을 시키더라도요. 얘가 에너지를 내보냅니다. 방출해요. 액화열 방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냉각시키는데요. 열을 뺏어 가는데도요. 얘가 열을 계속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고요. 다시 응고열 방출입니다. 응고열 방출. 그러니까 얘가 에너지를 또 방출해 주니까요. 주위에 냉각을 시키더라도 온도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 물의 상태 변화와 잠열이란 건 잠재된 열이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잠열이라는 건요.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열입니다. 단위는요. 1kg당 몇 줄이냐? 줄 per kg 이렇게 쓰고요. 물질의 온도를 변화시키는데 사용되지 않고 상태를 변화시키는 데에만 사용되는 열을 우리가 잠열이라고 합니다. 열의 출입이 있어도 온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숨은 열, 잠재된 열 이렇게 얘기해요. 숨은 열, 잠열. 다음 얼음 고체에서 액체가 될 때요. 융해됩니다. 융해열을 흡수하게 돼요. 잠열을 외부에서 열을 계속 흡수합니다. 가해준 열이 얼음에서 물로 상태 변하는 데만 쓰이기 때문에 이때 온도는 올라가지 않는다. 다음 액체에서 기체, 물에서 수증기가 될 때는요. 기화열을 흡수합니다. 역시 잠열 흡수라고 해요. 가해준 열이 물에서 수증기로 상태 변화하는데 필요한 잠열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때도 온도가 일정하게 나타난다. 다음 기체에서 액체로 될 때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되니까 액화열을 방출합니다. 그러면 냉각을 시켜도 주위 온도는 변하지 않고요. 만약 냉각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이 열에 의해서 내가 더워요. 온도가 올라갑니다. 주위 온도는. 다음
액체에서 고체가 될 때 응고열 방출해요. 그래서 주위 온도 어떻다? 올라간다. 다시 봅시다. 그러면 융해될 때 에너지를 흡수하죠. 그러면 주위 온도는요, 내려갑니다. 기화될 때 에너지를 흡수하죠. 잠재로수 주위 온도 내려갑니다. 다음 액화될 때 에너지를 방출해요. 잠열 방출. 그러면 주위 온도 올라갑니다. 응고될 때 역시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러면 주위 온도 올라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얼음을 가열하면요, 이건 고체죠. 녹는 점에 도달합니다. 이때 상태 변화가 고체에서 액체로 변합니다. 그러면 융해열을 흡수하면서 주위 온도는 내려가요. 또는 가열을 해줘도요, 더 이상 온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음 완벽하게 액체가 되면 가해준 열이 모두 온도 변화에 쓰이고요. 이번에 끓는 점에 도달하면요, 100도입니다. 자,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기화열 흡수가 일어나요. 그래서 가해준 열이 모두 상태 변화에 쓰이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고요. 완벽하게 기체가 되면요, 이제 가해준 열이 온도 변화에 쓰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물의 잠열과 기상현상. 대기와 물이 순환하면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잠열 상태로 흡수 또는 방출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기상현상이 일어납니다. 햇빛이 비치면요, 공기가 뜨거워지면서 상승기류가 만들어져요. 자, 온도가 낮을 때는요, 기체 분자 입전동이 이만큼 돼요. 자,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부피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부피예요. 질량이 작아지죠. 그러면 밀도가 작아집니다. 밀도가 작아지니까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떠요. 뜨공, 뜨공, 위로 뜨공, 뜨공. 그러면 상승기류가 만들어지면서 수증기가 올라갑니다.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면서 응결이 일어나요. 그래서 수증기가 구름이 됩니다. 그러면 기체에서 액체가 된 액화열 방출하게 돼요. 액화되면서 잠열이 방출됩니다. 됐죠? 다음 수증기가 응결되면서 눈, 비가 오고요. 다시 흘러서 바다로 갑니다. 자, 비요. 구름 속에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가 커지면 지표면으로 떨어지고요. 얼음 알갱이가 떨어질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녹으면요, 차가운 비로 내린다. 그러니까 상공에서 고체였는데 내려오면서 온도가 높아지니까 액체가 되는 과정에서 고체에서 액체, 융해열 흡수입니다. 그러면서 차가운 비가 된다. 구름, 지표면의 물이 수증기가 되어 액체에서 기체가 된 거죠. 액체에서 뭐가 기체. 그러면 기화열 흡수입니다. 자, 그래서 수증기가 돼서 상승하고요. 이번에는 공중에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면 물방울이나 얼음 알게가 되어 구름이 된다. 그러면 수증기는요, 기체입니다. 얘가 물방울이 된대요. 그러면 액체죠. 그러면 기체에서 액체, 액화열 방출하게 됩니다. 액화열 방출하니까요, 주위 온도는 어떻다고요? 그렇죠. 주위 온도는 높아진다. 주위 온도는 높아진다. 바람은요, 지역에 따라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한 정도가 틀려서 기압차가 생기면요,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공기가 이동해 바람이 분다. 태풍, 저희도 해상에서 만들어진 수증기가 구름이 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다시 수증기는요, 기체입니다. 구름은요, 액체나 고체예요. 그러면 액화열 방출. 에너지가 방출되니까 주위 온도는 어떻다고요? 높아진다고요. 이 열 에너지가 에너지 전환 과정을 거쳐서 강한 비바람을 일으킨다. 자, 그러면 적도 약간 이쪽 위도 4도에서 25도 사이에서요, 자, 뜨거워진 수증기가 옵니다. 오다가 응결돼서 구름이 되면요, 주위에 액화를 방출하니까 주위 온도가 높아져요.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면요, 뜨거워진 공기가 됩니다. 뜨거워진 공기가 강력한 상승기를 만들어내면서 태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